우리가 외국에 여행 갔을 때 그 나라의 이색적인 풍경에 놀라듯 외국인들 역시 자신들의 나라에 없는 한국의 모습에 놀라곤 하는데요. 최근 해외 커뮤니티엔 한 외국인이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위성사진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스터리한 정보들을 주고받는 한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의 위성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면 섬으로 보이는 지역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바둑무늬의 기형학적인 패턴들이 섬 곳곳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을 본 외국인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외국인들은 외계인이 남긴 흔적이다. 한국에서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는 지하시설일지도 모른다. 라며 여러 추측을 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외국에는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해서 곡물밭에 인위적으로 눌러있는 곡물들의 형태를 보고 외계인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이라며 이슈가 되고 있었기에 이런 위성사진이 미스터리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외국인들의 놀라게 한 한국 위성사진의 정체는 바로 김양식장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위성사진을 자세히 확대해보면 고흥군 최대 김양식장으로 알려진 시산도 주변의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의 눈에는 이러한 김양식장을 찾아볼 수 없기에 이러한 재밌는 일화가 생길 수 있던 것이죠. 사실 김의 원조에 대해 말하자면 일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많지만 이미 기록상에서도 한국이 최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18세기 초중반 이후부터 김을 취급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한국은 훨씬 이전부터인 신라시대 또는 최소한 조선 초기인 1400년경부터 김을 취급해왔으며 김을 이용한 음식 역시도 일본보다 훨씬 먼저 활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김 문화가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놀란 한국의 김양식장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김양식과 관련해 김효익의 묘표뿐만 아니라 동국여지 승남과 세종실록지리지 등 김의 역사를 뒷받침할 만한 각종 문헌이 남아있지만 일본에는 이러한 고증 자료가 사실상 전혀 없는 실정인 것이죠. 김을 즐겨 먹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뿐인 것을 볼 때 결국 김양식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예전부터 놀이라는 일본식 김 단어를 국제화해 김 문화를 자신들의 독창적인 문화로 선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러한 일본의 노력은 의미 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김에 열광하고 있던 것이죠. 외국인들에게 김은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었는데요. 밥과 함께 사먹기도 하고 기름진 감자칩 대신 살이 찌지 않지만 짭짤한 김을 간식용으로 먹기도 하죠. 유학생들이나 외국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의 후기에 김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김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본에서 놀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산 김이 일본 김보다 호평을 받고 있고 이미 한국의 김 수출량이 일본을 앞지른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에게 김이 인기 있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한국 김이 일본 김보다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김은 왜 일본의 김보다 맛있는 것일까요? 한 외국인은 이러한 이유로 참기름을 꼽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을 제조할 때 참기름을 발라 굽고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기름을 바르면 특유의 고소한 향이 배이면서 다른 나라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애초에 한국과 일본이 사용하는 김의 종류 자체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일본은 흑태를 주 원료로 사용해 비교적 두꺼운 데 반해 한국 김은 청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얇습니다. 김이 두꺼우면 식감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과거의 김을 그저 주먹밥에 손잡이로 활용하는 정도로 밖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김조리법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애초에 캘리포니아 롤의 탄생이 서양 사람들의 김비린내 비선호 현상에서 생겼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김이 외국인들의 인식을 얼마나 많이 바꿔놨는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김의 수출량은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김 수출액이 6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1억 1천만 달러였던 김 수출액이 12년 만에 무려 6배 이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수출국 역시 2010년에는 64개국에만 한국 김을 수출했지만
현재는 114개국으로 2배가량 늘어났는데요. 사실상 전 세계에 한국의 김이 수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예전만 하더라도 김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바다의 잡초 혹은 검은 종이라고 불리며 기피 대상 1순위였지만 한국의 김이 한류 열풍을 타 완전히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김을 수출했던 일본은 감히 해내지 못한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김은 아예 국제적으로도 기준이 되고 있었는데요. 2017년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 한국의 김 제품 규격안은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김 제품이 최초의 해조류 관련 국제규격으로 인정받은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외국인들의 인식만이 아닌 전 세계 나라에서 한국의 김이 그야말로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김이 사랑받고 있었기에 앞서 말한 커뮤니티에서도 사진의 정체가 김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외국인들은 놀라워하며 자신들의 김사랑에 대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 김을 워낙 좋아해서 간식으로 항상 사놓고 있어. 일본 김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는데 한국 김은 간식으로도 좋고 밥으로도 좋고 심지어 생선회에 싸먹어도 맛있다니까. 우리 아이들도 김에 미쳐 있어서 외출을 할 때 김을 가져가지 않으면 큰일이 나요. 제 입장에서도 김은 건강에도 좋아서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할 때마다 먹이는 편입니다. 역시 원조라는 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야. 저 위성사진에선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 바다를 뒤덮어 보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양식장일 것이다. 내가 한국에 가서 놀랐던 것이 김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점입니다. 밥에 뿌려 먹는 자반김부터 시작하여 한 끼 간단히 먹을 수 있도록 조그맣게 포장되어 있는 김. 모든 물건의 레벨이 있듯이 명품 김, 김밥용 김, 구워 먹는 김, 종류와 가격 또한 매우 다양했습니다. 김이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다른 코너에는 외국어로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다면 김 코너에는 외국어를 겸용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것이겠죠? 저렇게 양식장이 넓으면 정말 바다가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 아냐? 물론 내 입장에선 저렇게 김을 많이 만들어주면 나쁠 것은 없지만 말이야. 일본의 김은 주로 노리마키 등 요리에 활용하기 때문에 구운 제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반면 한국 김은 종류가 다양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굳이 일본 김을 사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한국에 가면 꼭 대형마트에 들러 김을 있는 대로 다 사서 쟁여놓았었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 동네 마트에도 한국 김을 팔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런 걸 보면 옛날엔 한국인들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해조류를 먹나 싶었는데 직접 먹어보니 완전히 내 생각은 틀렸어. 그냥 맛있어서 먹는 것이었다. 그동안 한국인들만 몰래 이런 맛있는 것을 먹었다는 게 오히려 약오르다니까. 옛날엔 한국 김을 사람들이 몰라서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이젠 그냥 김이라는 단어만 말해도 직원들이 알아듣고 찾아준다.